여러분, 혹시 동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돌고래가 인간과 사랑에 빠진 후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1965년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이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은 돌고래가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1965년 6월 카리브해의 작은 섬 세인트 토머스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신경과학자 존 릴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돌고래의 뇌가 인간과 비슷한 크기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돌고래의 뇌는 인간보다 4천만 년 더 일찍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가 더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돌고래가 더 똑똑한 걸까요? 실험에 참여한 돌고래는 3마리였습니다. 팸, 시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피터였죠. 특히 피터는 수컷 돌고래로 호기심이 많고 사람과의 교감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은 23세의 젊은 여성 마거리 타우였습니다. 그녀는 돌고래 연구에 대한 경험은 부족했지만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이 과학사상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피터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리 모방을 넘어서 실제로 영어 단어를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터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는 볼이었습니다. 물론 돌고래의 발음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피터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놀고 싶을 때 플레이, 배고플 때 핏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피터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팬지가 수화를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리는 반면 피터는 몇 주 만에 20개 이상의 영어 단어를 익혔습니다. 마거릿은 매일 8시간씩 피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피터에게 말을 걸고 피터는 그에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마거릿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와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마거릿에게만 반응했습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은 돌고래가 인간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곧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피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마거릿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녀가 떠나려고 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피터가 마거릿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돌고래의 정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연구 환경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터와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실험실 위층에 작은 방을 만들고 바닥에 물을 채워서 피터가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거릿과 피터는 24시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피터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았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터의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간단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거릿, 러브, 피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터는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피터가 마거릿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슬플 때는 위로하고 화가 날 때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학습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감정의 교감이었을까요? 10주간의 집중 실험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터는 약 50개의 영어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존 릴리 박사와 연구진들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피터와 마거릿의 관계가 너무 특별해진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실험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갑작스럽게 연구 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절망했습니다. 피터와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놀라운 연구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피터도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거릿이 슬퍼하자 피터는 계속해서 마거릿, 스테이, 피터, 러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실험은 종료되었고 피터는 다른 연구시설로 이전되어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 마거릿은 피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피터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피터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수족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전의 연구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공간도 없었고 마거릿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무도 피터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터는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이상해졌습니다. 수족관 직원들은 피터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거릿, 마거릿 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피터가 점점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치 인간처럼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송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터가 스스로 숨을 멈춘 것입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은 돌고래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돌고래는 의식적으로 호흡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즉, 원한다면 스스로 호흡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터는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1968년 피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피터의 죽음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물이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터만이 아니라 다른 돌고래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피터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거릿은 피터의 죽음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터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쳐 준 것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터가 죽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마거릿이 가르쳐준 영어 단어들을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러브, 마거릿, 피터, 터게더. 마치 그들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처럼. 과연 피터는 정말로 사랑을 이해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이별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피터의 사례는 동물행동학과 심리학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동물도 인간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의 뇌는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돌고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울 테스트에서 돌고래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돌고래가 단순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피터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애착 행동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피터가 마거릿을 어머니 같은 존재로 인식했고 그녀와의 분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피터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의 감정도 함께 학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발달한 현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터의 죽음은 동물 실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동물에게 인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존 릴리 박사는 이 사건 이후 돌고래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돌고래가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거리 타운은 평생 피터의 죽음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물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이야기는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마거릿은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쇼와 수족관 사육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터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피터의 희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피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종족을 초월한 감정이며 때로는 그 사랑이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만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일까요? 피터는 짧은 생애 동안 인간의 언어를 배웠고 인간의 감정을 느꼈으며 그리고 인간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터의 감정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학습된 행동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동물들의 놀라운 지능과 감정 사례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피터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